이번 10월에 유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다니려고 했는데 법원에 재판이 몇 개가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주 돌아다니다가 다시 끌려와야 했습니다. 유랑 캠페인은 배낭에 먹을 것과 생활할 것과 전단지를 쑤셔놓고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 활동인데요. 몸무게 절반의 짐을 짊어지고 더군다나 유랑일지를 작성할 노트북까지 챙겨서 들고 다니면서 노숙에 걸식까지 하며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국 240여 자치단체 중에서 190여 곳을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역사상 저만큼 이 땅 곳곳을 걸어 다닌 사람은 대동의 지도를 만든 김정우 선생님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저번에 활동을 마쳤던 원주에서부터 다시 활동을 이었습니다. 이 유랑 캠페인은 길바닥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기 좋고 산 좋은 향락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위해서 도심 속을 가로지르며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도심에 텐트를 치고 묵으며 밥하는 중에 쫓겨나서 길바닥에 생쌀을 씹어 먹어야 할 때가 있었고, 애들이 텐트에 돌 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잡으려고 맨발로 달려갔다가 발이 까이기도 하고, 11월 엄동설 안에 쌀이 얼어서 그걸 깨서 센 것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일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배낭 안에 의식주를 해결할 것을 다 짊어지고 다녀야 하다 보니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이 때문에 삭신은 늘상 쑤시고 발바닥은 수시로 까집니다. 어떤 때는 시군간 거의 8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때 눈 비가대를 낮추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됩니다. 물론 기온이 떨어져 텐트에 서리가 내려 그것을 긁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세기의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유랑 첫날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원주 공설운동장 구석에 텐트를 쳤는데, 이곳이 폭주족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제 바로 옆에 오토바이를 대고 잡담을 나누고 음악을 틀어대는 통에 자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여간 다음날 아침 일어나 짐을 꾸려 횡성으로 나서려 하는데, 횡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몰라 길에 서 있던 청년에게 다가가 물으니 대꾸도 않고 못 들은 체하고 쌩까는 것입니다. 아마 조끼에 이상한 글씨가 써있으니 도를 하십니까로 여겼나 봅니다. 저 도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사 지낸다면서 돈이 필요하다며 조상 팔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책은 팔아먹을 따름입니다. 하여간 춘천 천변을 따라 시내를 빠져나가 국도를 타고 횡성으로 가는데, 오랜만에 등짐 짊어지니 어깨가 쑤셔왔지만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아 행군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둑해져서 텐트를 치고 잘 곳이 없어 어느 공장 옆 조용한 공터를 찾느라 밤중에 30분 정도 헤맸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라 기온이 많이 떨어져 아침에는 서해가 내려앉을 정도였었는데, 밤에 잘 때는 추워서 빵모자에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2년 만에 가지고 나온 깔판이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멘트 바닥에 한기를 체험하며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는데, 이후로 2주간 냉바닥 생활을 한 결과로 설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걸어 횡성 읍내에 점심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장비들이 습기에 젖어 횡성 천변에 펼쳐 말려야 했습니다. 유랑 생활 하려면 이게 매일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 저녁에 또 잘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예, 지금 여기는 횡성 종합운동장 주변 길인데, 예, 지금 저녁 때 지금 잠자리를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간이 제대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횡성에서는 횡성 한우축제가 제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끝났는데, 행사 끝나고 아직 철거하지 않은 천막이 있어서 그 안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런 공간에 텐트를 치면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추위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텐트의 구조를 골라치면 우선 측면에 사람 조심과 싸나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가 싸나우니까 건들지 말라는 팻말과 같은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잡다한 구호가 써져 있는데 지구특공대 야전사령부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아이가 자고 있다는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아이는 싸나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기후변화 대비하라는 구호에 대해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방향의 길을 제시해줍니다. 이러한 지구특공대 야전사령부의 출입은 엄격한 보안이 강조되는데, 첨단 종문 인식기가 붙어있어 철저히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양말을 신어서 종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발을 씻지 못해 종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구특공대 야전사령부는 현재까지 전국 190여 개 지역에 곳곳에 수천 차례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이곳 횡성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지구구하기 캠페인이었기에 횡성초등학교에 가서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지구로 가자. 자, 지구로 가자, 친구야. 자, 얘들아, 지구로 가자. 지구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자, 지구로 가자. 지구로 가자. 보고 잘 생각해봐. 자, 지구로 가자. 보고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지구로 갈 수 있는지. 자, 지구로 가자, 친구야. 자, 지구특공대로 임명합니다. 보고 잘 생각해봐. 횡성에서 홍천까지는 30km의 거리로 여기도 대충 걸을만 했는데, 걷고 또 걷고 발바닥 수리하고 걷고 똥꼬에 낀 빤스 빼고 걷고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에 휴게소에 들러 우동을 먹고 가려는데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가 통통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동을 먹으면서 알 수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쳐다보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면발 하나 빼서 주니 야금 먹고 또 달라고 쳐다봅니다. 살이 안 찔 수가 없습니다.
고갯길 넘으며 모자에 땀이 배이고. 예, 여기는 현재 산마치제라고 하는 여기 제 정상입니다. 딱 홍천군과 경계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행성에서 9시쯤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 4시간째 지금 걸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홍천군 경계면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10월 중순에 지금 기온인데 새벽에는 뭐 거의 영하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슬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몹시 추운데 낮에는 또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반팔 입고 가는데 또 이렇게 오르막길 걷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이마에서만 땀이 배어가지고 모자가 그냥 이렇게 촉촉이 젖은 상태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한 4시간 정도 더 걸으면은 여기 홍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걷고 걸어 서산으로 해가 넘어간 직후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홍천에서는 모 공원 안쪽에 건물 뒤편이 조용해서 텐트를 치고 며칠 묵었습니다. 며칠간 땀 뻘뻘 흘리며 씻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한여름에도 2주간 씻지 못할 정도로 쉰내 풍기고 다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10일 넘기기 전에 몸을 씻고 옷을 빱니다. 빨래하는 방법은 학교 운동장, 세면대나 화장실 등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잔입해서 물로 후비적거려 땀을 빼낸 후 남의 빨랫줄에 도둑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주로였고, 아니면 계곡에서 빨래를 해서 배낭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빨래가 하루에 마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걸레 널어놓은 줄 알고 걷어갈 수 있기에 길바닥 유랑생활 중에 가장 힘든 과업이 바로 빨래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가한 시골이나 안정된 휴양지 등이 아니라 도심 속을 늘 이동하면서 이 과업을 실행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은 터인데, 이번 홍천에서는 빨래방을 이용해서 세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우체국에 가서 전단지 박스를 찾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지구 구하기 캠페인을 이었습니다. 홍천에서 춘천까지 30km의 길에는 고개가 3개가 있었는데 배낭을 짊어지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춘천을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강원도라 고갯길이 많습니다.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비까지 떨어져 내리고 있어가지고 유랑 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디 쉴 데도 없고 피난할 데도 없고 그냥 또 옆에는 차들도 지나다니고 지금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도로 옆 산자락 아래로 굴러내려온 바말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밤이 어둑해져 고개를 넘자 춘천 시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춘천에 도착하자 진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갯길 바로 아래쪽 공터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는데, 이렇다 보니 아침에 이슬이 우악스럽게 떨어져서 물이 질질 흐르는 텐트를 걷어 배낭에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극기 훈련 후에 다시 나머지 춘천 시내로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춘천 시내에 도착해서는 춘천체육관과 강원경찰청 사이에 좁은 풀밭에 텐트를 치고 며칠 생활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텐트 안에서 떨면서 저 위쪽 강원경찰청의 밝은 불빛을 보자 과거 유치장 들어가서 등을 지지던 포근한 기억이 떠올라 당장 경찰청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텐트를 걷고 짐을 꾸리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도심 속 유랑은 한가하게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식히기 위한 일탈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치인과 법조인, 기업가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의 작은 욕망들이 모여져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200년 전에 비해 평균 2000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쓰며 편리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결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후손들의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랑 캠페인은 이렇게 내 자신으로부터의 반성을 위해 시작된 활동입니다. 덜 갖고 덜 쓰고 낮추고 비우는 생활만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비 정리를 하고 아침으로 간단하게 100만원짜리 핫도그를 입에 털어놓고 초등학교에 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 얘들아, 지구를 구하자. 지구 특공대 임명장. 자, 지구를 구하자. 지구를 구하자. 지구를 구하자. 지구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지구를 구하자. 보고 잘 생각해봐.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 같이 죽어. 자, 지구를 구하자. 자, 너희들 잘 만났다. 자, 너희들을 지구 특공대로 임명합니다. 자, 지구 특공대. 자, 지구 특공대. 자, 알았어. 자, 특공대요. 특공대야. 자, 지구 특공대. 자, 지구 특공대. 자, 지구 특공대. 친구들 다 지구 특공대로 임명해줘. 자, 지구 특공대 임명장. 자, 지구 특공대 임명장. 자, 지구 잘 지켜야 돼, 너희들. 자, 지구를 구하자. 보고 잘 생각해봐.
춘천체육관 올라가는 계단, 이 돌계단 한가운데 어떻게 들국화가 뿌리를 내렸을까요? 더군다나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채이지 않고 바람에 한들거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거창하고 허황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져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진땀 나는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닿을 수 없습니다.